스웨덴 단독 발표 파격적인 기술 공여. KF-21 뜻밖의 유럽 강국 폭탄 선언 인니, 국기 완전 삭제 프랑스 인니 충격. 수사 결과 K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연구원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사법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 측이 이번 사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지켜보면 상수는 아니다. 좀 더 매끄럽게 대처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 인도네시아, 인니, 사정에 밝은 한 외교 소식통은 올해 초 한국항공우주산업, KI에서 발생한 인니 파견 연구원의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평가했다. 우리 방산 기술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첨단 무기를 공동 개발할 정도로 관계가 깊은 국가와 관련해 이 같은 보안 이슈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 처리가 지나치게 장기화할 경우 중요한 방산 파트너인 인니와의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인니는 한국과 차세대 전투기 KF-21을 공동 개발하는 파트너이자 개발이 완료되면 최초 수입이 유력한 국가이기도 하다. 1월 17일 경남 사천 KI 본사에 파견된 인니 연구원이 미인가 이동식저 장장치 USB를 소지한 채 퇴근하려다 검색대에서 적발됐다. 보안 규정에 따라 KI는 이를 즉각 방위사업청과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방위사업청 국군 방첩사령 부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해당 직원을 한 달여간 조사한 끝에 3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정식 수사를 요청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경상남도경찰청, 경남도경은 같은 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인니 연구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해당 USB에 파일 수천 개가 저장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설계도면 등 KF-21 관련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KI는 해당 USB에 있던 자료 중 유의미한 것은 10건 미만이며 일부는 원래 기술 공유 대상기라는 입장이다. 경남도경 관계자는 11월 2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현재 수사는 마무리 단계다. 사건을 최대한 빠르게 종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수사와 관련해 자세한 것은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KF-21은 한국 공군이 오랫동안 운용하던 F-4F- 기종의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막기 위해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다. 당초 한국형 전투기, 카펙스, 사업으로 불린 KF-21 개발은 2002년 장기 신규 소요에 반영된 후 13년간 7번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칠 정도로 곡절이 많았다. 2016년 인니가 연구개발에 참여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기 시작했다. 공동개발이 완료되면 인니는 KF-21 48대를 구매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전투기 사업은 보통 200대 이상을 판매해야 손익분 기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새로 개발된 전투기의 경우 판로 확대를 위해 신뢰성 확보가 급선무다. 한국 공군에 이어 인니 공군이 KF-21을 운용하는 것은 수출 성과뿐 아니라 신뢰성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도가 높다. 그간 인니는 한국의 주요 방산 파트너로서 수출 마중물 역할을 해왔다. 가령 KI가 개발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을 2011년 처음 수입한 국가가 입니다. 한국과 인니 공군의 실운용으로 우수한 성능이 입증됨에 따라 F-50을 비롯한 T-50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 결과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동, 유럽에서도 총 138대 수출 계약이 성사됐다. 인니는 KF-21뿐 아니라 기존에 운용 중인 KT-1과 F-50의 추가 구매 의사도 밝혀 KI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KT-1, T-50 추가 수출과 KF-21 최초 수출이 성사될 경우
수출 규모는 약 1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최근 보안 이슈가 신속히 해결되지 않으면서 인니와의 방산 협력 부분에서 각종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보안 유출 사건에 대한 수사가 장기화함에 따라 인니 측과의 공동개발 기본합의서 및 비용 분담합에서 개정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인니 관계의 미묘한 기류가 감지돼 우려를 키우고 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신임 인니 대통령이 공식 취임을 전후해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잇따라 순방했음에도 한국은 찾지 않은 것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삼성장군 출신 정치가로 이전 정부에서 국방장관을 지냈다. 국방장관 재임 시절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을 받았다. 그런 그가 주요 방산 협력국인 한국을 찾지 않은 것은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출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이 인니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중국을 찾은 데 이어 취임 후 첫 순방지로 중국을 택했다.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중첩해역에서 공동개발 협력을 모색한다는 발표도 나왔다. 그간 인니와 중국은 남중국해에 인접한 나투나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여왔다. 그랬던 두 나라 정상이 북나투나해를 특정하진 않았지만 분쟁 지역에서 협력 의지를 보인 것이다. 최근 중국은 인니 투자 규모를 급격히 늘리고 있다. 미국의 경제 봉쇄에 대응한 시장 확대 일환이다. 프라보워 대통령은 군 시절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그가 국방장관으로 부임하자 중국은 공식 외교 라인은 물론 화상, 인맥까지 동원해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가 프라보워 대통령 당선 취임 후 잇따른 방중으로 이어졌다는 관측이다. 한국으로선 미중 전략 경쟁 속 중국의 영향력이 인니에서 크게 확대되는 것은 아닌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한인니 관계는 2017년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됐다. 한국은 인니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규모에서 중국, 싱가포르에 이은 3위권 국가다. 방산을 위시한 경제협력뿐 아니라 국제안보 측면에서도 인니와의 관계는 중요한 자산이다. 외교 소식통은 최근 보안 유출 사건 대응과 한인니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과거 방한한 인니 특사단 숙소에 한국 정보기관 직원들이 잠입해 각종 자료를 훔치려다 들통이 나지 않았나. 해당 직원들이 현장에서 붙잡힌 데다.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사건이었다. 그런데도 당시 인니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는 그런 사건에 대해 모른다였다. 물론 막후에서 우리 측 사과는 받았겠지만 외교 현안으로 쟁점화하지 않은 것이다. 인니 입장에서도 유쾌할 리 없지만 당장 급한 협력을 위해 냉철하게 대응한 것이다. 당시 인니에서 한국이 우리 자료를 탈취했다며 반항 감정이 일어나지도 않았다. 따라서 실제로 인니 연구원이 보안 유출을 저질렀다면 인니로부터 제대로 사과를 받되 기존 방산 협력은 그대로 이어가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2. 군부 러시아 추가 파병 준비 속도 내는 듯 특이 도발 동향은 없어.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대한 추가 파병 준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군 당국에 포착됐다. 다만 한국 정치 불안과 미국 정권 교체가 맞물려 안보 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아직 특이한 도발 동향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합동참모본부는 북한군은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으나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이 한국 정치 상황 등을 관망하며 노동당 창건 80주년이자 국방력경제발전 5개년 계획 마지막 해인 올해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연초부터 미사일 연속발사 지방공장 건설 수해복구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날 합참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4개월 정도 지나면서 다수의 사상자와 포로가 발생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와 추가 파병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가정보원은 지난 13일 국회정보위원회에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병사들 가운데 사상자가 3천여 명에 이른다고 보고한 바 있다. 당시 국정원은 북한군 피해 규모를 사망 300여 명, 부상 2,700여 명 정도로 추산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화했던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지뢰 매설과 대전 차방벽 설치 등 물리적 단절 조치를 지난달 말부터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첩보를 고려했을 때 해빙기와 동기훈련 이후인 3에서 4월경에 본격적인 작업 재개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지역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자재 철거와 반출 활동이 한 달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합참은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8일 이후 추가 부양은 없다면서도 살포 준비 동향이 지속 포착되고 있어 풍선 띄우기가 상시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겨울철에 주로 북풍 계열 바람이 부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언제든 남측으로 풍선을 날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군 당국은 한국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응한 북측의 대남 소음 방송은 전방 지역 40여 개소에서 하루 10시간 이상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합참은 남북 접경 지역 일대 육해상에서 여전히 북한의 저강도 위성 항법 장치, GPS, 전파 교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외부로부터의 무인기 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방공태세 강화 방편으로도 풀이되나 남측 함정과 민항기, 선박 등에서 여러 수신 장애를 일으키고 있다. 합참은 현재는 전파 교란이 서북도서 전방 일대에 집중되고 있다면서 GPS 수신 장애로 인한 우리 국민 피해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정보 공조하에 면밀히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합참은 북한이 최근에는 추석 및 설 연휴 등과 무관하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 기습 도발을 실시하고 있는 양상을 고려해 연휴 기간 감시 및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